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우 네. 오 60명 넘습니다. 이제 70 명이 가깝게 6시 전에 참석하시고요. 야 대박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너무 코로나 덕분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감동이네요. 제가 20몇 년을 했지만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몇 명 소수거든요. 모인다고 그래도. 전에 그런 거 했어 봤는데 소수인데 굉장히 코로나 덕분에 이제 온라인에서 각자 집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66 페이지 중간에 다시 여기 좀 할게요. 반대로부터 쪼끔 세 줄까지 나갔었는데 다시 읽어 볼게요. 네 반대로 "5만 달러의 청사진을 설정해 두었는데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걱정할 것 없다." 그죠.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세팅된 데는 다시 떨어져도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도 이렇게 싹 청사진을 맞춰 놓은 곳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만큼 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예요? 돈에 대한 무의식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원칙대로 많아도 없애버리고 빠져나가도 없애버리고 빠져나가도 채워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버스에 버스에 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으로라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 슬럼프에 빠져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요? 버스에 치여서라도 어때요? 온도 조절기가 그걸 채워 줘야 되니까 치인다는 거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 그 몸을 상하게 해 가지고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5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이래 갖고 이랬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 무의식을 바꿔야지 겉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거기에 딱 맞춰진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안 좋죠. 더 크게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버스에 차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 식으로라도 정확한 5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 해서 간단하다. 어쨌거나 1 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만큼 벌게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벌면 적당해."라고 하는 사람은 요렇게 버는 거예요. 저는 인제 일을 하는데 꼭 될 쯤 뭔가 밑에서 뭔가 되려고 하면 막 뭔가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에 막 안 나온다든지 뭔가 막 그러는 경우를 만들어요. 그게 내가 잘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 중간에 "잘 되려고 하면 또 그러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잘 되는 것 같이 밑에 꿈틀꿈틀 거리는데 본인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이 현재의식에서 인지가 안 돼도 밑에서는 뭐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막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겨. 어제 늦게 주무시고 한잔 하고 주무셔 가지고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어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밑에 너무 괜찮은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안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너무 인제 괜찮은 분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하겠다. 뭐 사업을 하겠다." 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크릿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데 그 외 스폰서님은 막 나가고 막 이러죠. 튕겨나가 뭔가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으면 그 본인이 한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도 한계가 있고 1 년이 넘고 10 년이 지나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월급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연봉이 정말 애괴할 정도로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성과에 따라서 엄청 막 이렇게 편차가 쫙 올라가서 인제 또 인제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완전히 세팅돼 있어서 쬐끔으로 딱 세팅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도 안 바꾸려고 하죠, 직업 자체도. 그래서 한계를 딱 둬서 '내가 더 이상 요거에서 더 이상 벌면 안 돼. 커지면 안 돼.' 하면은요. 어떤 음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들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요.
야 요번에 시크릿 가기 정말 싫더라고. 근데 이제 또 공부를 좀 해 놓으니까 왜냐면 가기 싫은 게 제가 인제 뭔가 그래도 하여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커미션 때 그 천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 여긴 들어왔네. 뭐지? 천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게 제가 그 경제청사진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요? 정서적인 부분 '나는 버려져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희가 인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 수업 듣고 이렇게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은 넣어 달라고 얘기하세요. 기적 수업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 대의 어떤 글이 좋은 글이 기적 수업 글이 인제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어제 그저께 글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내가 딱 세팅해 놓은 거 더 준다 하는데도. 그러니까 막 정신 이상자가 뭐냐면 더 들어오기가 싫으니까 내가 뭔가 사건을 정신 이상으로 해서 혼란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사건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억으로 뛰어넘는다, 넘는다 하셨는데 그걸 감으로 해서 뭔가 신기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시크릿 가세요. 가시고요. 가기 싫어도 가 보세요. 가기 싫어도 얘기하세요. 제가 끌고 갈 테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요, 제가 끌고 갈 테니까.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요. '아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생각에서 판단하시면 더 이상 큰돈을 벌지 못해요. 큰돈을 벌고 싶거들랑 큰돈이 아니더 큰돈 하면 또 부담스러워요. 큰돈 자체라면. 큰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벌고 싶다면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시면. 진짜 꼭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2월 안 된다 했습니다. 네. 2월 일하는데 너무 안 되겠다. 2월 안 된다. 네. 2월도 안 되고 못 오시면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정해 놓은 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돈 그러니까 뭔가 음 집에서 남편이 갖다 주시는 돈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인제 꿈틀꿈틀 인제 막 압박이 오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꾸준하게 잘 벌어다 주면 더 이상 딴 거 안 하려고 하고 그 경제 청사진에 돼 있으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세팅돼 있어서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 게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억 단위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면 뭐가 정리정돈이 돼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오고 신기해요. 저는 에너지라는 게 의식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를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시크릿이 선생님이 이렇게 시크릿을 하시면서 이게 정리정돈이 될까? 안 좋고 골마 터진 거는 빠져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걸 보면서 '아이고 속 안에 골마 있던 것이 뭐가 튀어나오는구나.' 그게 튀어나오면 좋아져요. 이 결론은 뭐예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달라지고 싶으면 꼭 참석을 하시고요. 안 달라지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다면은 그냥 장에 그대로 있어야죠. 내가 믿는 것에. 근데 달라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제 이게 달라지기 싫고 여기까지 세팅해 놓은 거에 그대로 가려고 그랬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왠지 이상하게 그냥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 뭔가 이렇게 저절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 네. 꼭 가시라고. 네. 예 그렇다면 당신의 경제청사진이 맞춰져 있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쵸. 경제청사진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50,000,000 달러면 한 연봉이 한 5천만 원 좀 넘나요? 5천만 원 좀 넘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받는 건데 이게 50,000,000 달러가 10만 달러가 돼서 1억이 된다면 그쵸. 1억이 된다면 내가 월 1,000을 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아마 단위가 바뀌는 거는요. 엄청나게 저항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바뀌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안 바뀌려고 하는 거 있죠. 그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저항감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방향, 그러니까 내 경제청사진이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맞춰져 있으면 더 벌려고 하면 아이고 갑자기 있잖아요. 똑같은 신랑인데 신랑이 꼬라지 보기 싫고요. 야 막 옆에 부인이 막 꼬라지 보기 싫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있잖아요. 눈이 중간에 시선이 다른 데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의가 그쪽으로 가 버려요. 주의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꽂혀서 집중돼서 임계점이 드러날 때까지 주의를 집중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것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내 주의를 흐트러 놔요. 그러니까 쫙 집중되는 게 집중되면서 된다라는 게 쫙 집중이 돼야 임계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이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낮은 에너지가 중간에 꽂혀요. 그러면은 그게 에너지가 집중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역시도 그랬었고 많이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아마 그때 20 년이면 그때부터 뭐 제가 진짜 그냥 집중이 진기끈까지 됐더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을걸요? 완전히 엄청날걸요?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월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집중력이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터라 이제 올려야죠. 그래서 인제 하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른 데 보고 하다가 올라갈 것 같은 데면 다른 데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면 그거는 다 내 주의를 흩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확실하다."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확실하다. 나의 경제청사진. "통장을 들여다봐라." 그것도 결과죠. "수입을 계산해 보라. 순자산을 합산해 보라. 투자 성공분을 확인해 보라. 사업적인 성공을 확인해 보라. 소비하는 편인지 저축하는 편인지 생각해 봐라."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패턴들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지 생각해 보라. 자신이 진득하게 붙어 있는 편인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성향인지 생각해 봐라. 직장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옮기고 나면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군데 딱 정착해서 쭉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인제 진짜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 하지만 그 맞고 나서는 쭉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제품은 잘 좋고 회사는 정 좋은데 "쟤 때문에 못 하겠어." 하는 경우는 경쟁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 경제 청사진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를 내면의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잘 없습니다. 그쵸? 문제가 밖에 있어. 같이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저 어제 있잖아요. 감동했잖아요.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 친구가 2003-4년 정도에 들어왔나? 2004 년부터 만났나? 2004-5년 정도 늦어도 2005 년도에 만났던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쪼끔 이렇게 싫은 거예요. 싫었던 게 어제도 갑자기 부산에 있었던 동생이 갑자기 왔었는데 아버지 신발 드린다고 뭐 사 놓은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 가지고. 왔다 바로 갔는데 그 동생 동생도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게 인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 가지고 엄마 하나 가지고 경쟁을 했었던 동생인 거예요. 누나하고 되게 좋아하면서도 경쟁을 한 사이라서 뒤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아휴 저 배가 나왔는데 저거 어쩌노 저걸."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먹히니까 '아 이거 진짜 다 인제 해결하고 나서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이제 어제 딱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얘는. 희한하게 안 믿어요. 제가 하는 거 네트워크 정말 싫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동생한테 느꼈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엄마를 빼앗길까 봐 뭐 경쟁하면서 어릴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
끼친다는 거. 갑자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서로 내가 도움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고받고 같이 상승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 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주고받고를 서로 하고 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건 나만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일도 잘하고 뭔가 있잖아요. 저하고도 서로 이렇게 예전부터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마 잘 맞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싫었는데 이 친구가 싫은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동생한테 느꼈던 뭔가 엄마를 쟁취하기 위한 동생한테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 친구한테 인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미워했어요. 미안하다고. 어제도 제가 들었나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많이 미워해서 미안해."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인제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술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술 한잔 해 가지고 전화한 적도 없었고요, 저한테 여태까지. 14 년도 15 년도에 만났어도 지금 한 15 년, 16년 정도 됐잖아요, 안 지. 근데 제가 중간에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술 마셨는데 저는 술 끊은 지 한 8년 됐습니다. 참고로 8 년이 넘었습니다. 술 먹고 원샷하고 흔들고 술을 먹으면 그 기분이 기분 파고 막 이래 가지고 술 먹으면은 막 그랬던 게 한 7-8년 됐어요. 수업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선생님이 그 인제 나의 어떤 상처, 두려움을 보기 싫어서 술을 먹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인제 선생님이 인제 술을 끊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저는 희한하게 선생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실천을 그냥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요새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그냥 머리가 꺼져 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네. 잘 따릅시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간에 그랬는데 네, 그 어릴 때 그 엄마한테 심술 부리던 게 있어 가지고 그 기질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다 없애야 되죠. 어른이 돼야 돼요. 그 덕인이 돼야 돼요. 그 덕인이. 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어릴 때 이제 어떤 그 잘 맞을 수 있는 어떤 끊으세요. 찾았잖아요. 끊으세요. 네. 혜영님 끊으세요, 술. 찾았잖아요. 제가 같이 찾도록 도와줬는데. 네. 아마 끊으세요. 선생님 한 말씀에 또 인제 끊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릴 때 느꼈던 동생하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 친구를 보는 게 아닌데 제가 아직 그런 청소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서 그런 의식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느낌이 있었던 걸 그 친구한테 인제 내 생각을 던진 거예요. '아 쟤가 뭔가를 뺏어갈 것 같아.'라는 거로 인제 생각을 던진 거죠. 근데 선생님이 늘 그러시는 거야. "아니 빼앗긴 것도 없는데 빼앗겼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린 적도 없었고 엄마를 빼앗긴 적도 없었고 그냥 함께 다 그냥 자식으로서 저도 그런 거야. 큰아이대로 사실은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큰아이한테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걸 아침에 알면서 잠재의식에 다시 세팅을 다시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걱정하면서 '얘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뭐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안 될 것 같다는 걸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 늘 제가 제 생각을 잡는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는데도 제 생각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걱정을 한 거예요, 큰애한테도.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제가 정말 많이 미워했었는데 옆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다가 정말 많이 미워하고 그랬다가 이제 점점 해결이 되면서 작년 3 월부터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로 버려진 게 아닌데 버려진다는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구나, 그 에너지에서. 그래서 그걸 제 맥락을 했어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사무실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저 혼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그 코로나를 핑계로 더 공부하기 싫어서 내 어릴 때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있는 그들이 저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게 또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정신 이상자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 이유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작년 3 월부터 어 제가 이제 맥락을 좀 바꾸기 점점 시작을 하면서 쪼금씩 쪼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올해 정말 이 친구가 그냥 편안하게 좀 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술을 먹고 전화 오기도 처음이었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었었어요. 자기가 이래 이래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좀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아침에 술 깨고 나서 근데 솔직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기했었어요. 감동이었었어요. 어떻게 14 년, 1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맡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저보다도 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혼자 있는 거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인제 제가 맡고 있어서 더 접근을 못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맡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안 그래도 선생님이 좀 "뭔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좀 그게 있거든요. 안 놓치려고 안 가 제가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유수유하잖아요. 모유수유하는데 제가 인제 그것도 보는 거예요. 모유수유하는데 젖을 뗄 때가 돼 가지고 떼는데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있더래요 제가. 요즘 제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빨간 약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엄마들이 그 모유 수유하다 이제 젖 뗄 때 빨간 약을 발랐는데도 딱 보더니 그냥 쓱 문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지르고 그냥 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안 떨어진대요. 제가 그랬던 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릴 때 그게 뭐냐면 인제 내 목숨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악착 같은 면이에요. 그 악착 같은 거를 이제 뗄 때는 떼야 되고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것이고 그쵸?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악착같이 붙어 있었다 이거죠, 어릴 때는. 이 엄마 그러면 오빠가 그랬다면 그 기질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의 그래서 그 혜영 님이 그 젖을 못 먹고 아빠가 옆에서 보살펴 주고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엄마의 모유는 나하고 어떻게 돼요? 빨간 약 누리님 네. 빨간 약 발라도 먹고 하신 분들. 네. 엄마의 젖 엄마의 모유 모유 있잖아요. 젖은 네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어릴 때. 그 생명. 그 생명이라서 내가 먹고 이 엄마 모유를 그래서 이제 우유로 가고 그다음에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모유를 수유를 하다가 또 인제 동생이 낳거나 아니면 엄마가 몸이 인제 건강이 안 좋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다가 그다음에는 우유를 먹거나 우유 먹다 아니면 미움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다는 거 여기서도 결론을 보잖아요. 지금 통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론들 지금 있는 경제 청사진의 어떤 결론도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금 저축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떻게 했는지 지금의 과정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내가 지금 뭔가 막 있죠. 젖을 먹으면서 지금 내가 이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이 과정 중에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달하는 거에 그냥 악착같이 이게 처음에 이게 맞다 하고 끝까지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안 바뀌려고 하는 근데 뗐어요. 떼고 다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떼서 나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제가요 10 개월 때요 동생을 낳는 바람에 제가 모유를 못 먹어 가지고 원통하고 분통해하면서 모유를 못 먹어서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정말 안 바뀌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과정 중에서 나는 내가 우유 먹을 때 됐으면 우유를 먹어야 될 것이고 미움을 먹을 때 됐으면 먹는 거고 밥을 먹어야 될 때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몸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처음에 내가 본 것들, 세팅된 것들
처음에 엄마 젖을 먹었던 것에 대한 게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 이걸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죽지 않으려고 악착같았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악착같이 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일을 하는데도 제가 악착같이 해 가지고 뭔가를 딱 이렇게 뭐 하면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여기도 이제 악착같이 끝까지 하면서 성과를 내는데, 악착같이라는 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악착같이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는 끝까지 하는 거고. 그쵸? 악착같이라는 것도 끝까지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더 악착같이 두려움에서의 끝까지라기보다도, 두려워서 끝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그냥 사랑으로 영민으로 끝까지 뭔가 이렇게 봐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도 영향은 있지만, 두려워서 했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바뀌고 있느냐. 우리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제는 해야 될 때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인제 솔직한 자기 마음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는 제가 맡고 있던 게 인제 탁 뚫리기 시작을 하면 에너지가 뚫리는 거죠. 에너지가 뚫리면서 그게 인제 다 잘 되겠죠? 그 친구도 잘 되고 저도 그렇고 다 서로 잘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쟤는 내가 더 많이 준 것 같아서 쟤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없다는 거. 나중에는 다 있죠. 서로 왔다 갔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 위드라고 하거든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제가 큰애에 대한 생각이, 제가 너무 저도 인제 제가 이렇게 큰애한테 암시했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저희 아주버님이 사실 아들이 넷이거든요. 넷 중에 셋은 어울리는데 하나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못 어울려요. 왜냐면 어릴 때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씩 인제 동생들한테 인제 막 진짜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얘기했는데도 본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막 성질 부리고 하니까, 자꾸 성질 부리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만나기 싫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그래 소통이 속에서 어떻게 됐든지 소통 잘하고 편하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삐져 가지고 저는 정말 제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좀 들었으면 하고 불렀는데, 삐져 가지고 혼자 막 바라락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어릴 때 엄마를 빼앗겼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괜히 갑자기 막 승질을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이후로 또 완전 삐진 거예요. 어제도 뭐라고 톡을 보냈더니 단답형을 "없음." 그래서 "감사."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뭘 물어봤는데 "없음."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알아?" 그랬더니 "없음." 그러기는, 그런 사람 제가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 없을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 알고 아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없음." 이렇게 하니까 "없음." 하길래 저는 뭐라고 할까? "감사." 이렇게 보냈어요. 답해 줬다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두 글자로 똑같이. 근데 인제 제가 잘못된 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인제 어제 뭔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쪽에도 큰아들, 저희 친정에도 큰아들이 "잘못됐다."라고 있는 게 생각했는데, "네가 큰삼촌이나 큰아버지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라는 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 간다는 거를 제가, 그런 모습이 어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인제 다시 세팅하려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세팅을 했어요. "야 우리 큰아들은 정말 능력은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릴 때 그 신념대로 해서 막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잠재의식에서 좀 이렇게 이걸 좀 제 잠재의식에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그전에도 보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가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는 한마디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의미는 알겠거든요. 뭔가 변화가 되셔서 선생님도 바뀌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느낌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나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한 생각들, 큰아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돈에 대한 거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내 통장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언젠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경제청사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하지 않은 거라면 아마 여기 일찍 이렇게 오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나는 1억을 벌고 싶어.' 근데 8천 들어와.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식에 엄마, 아빠에 대한 거, 어릴 때 우리 가정 환경에 대한 거, 엄마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가정 환경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 보세요. 그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여러분들한테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데는 없다. 저희 선생님 만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도 있다. 몰라서 못 바꾸는 거지. 그쵸?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경제 청사진에 대한 거 찾아서 맥락을 함께 바꿔서 정말 행복한 부자, 여유로운 부자, 물질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오늘도 음성 해지시켜 주시고요. 오늘